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현직입니다. 그동안 이 프로젝트를 알게 모르게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벌써 2012년 미래유산 발굴을 위한 시민공모를 시작으로 벌써 8년간 진행됐죠. 서울에 숨어있는 미래문화유산을 보전, 유지하는 서울시 미래유산 민간단체 공모사업. 그중 우수사업을 선정해 담당자분들을 직접 모셔봤습니다. 그 전에 서울시 미래유산 민간단체 공모사업이 정확히 어떤 프로젝트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의 오래된 문화유산을 서울 시민에게 알리고 보존하고 즐기기 위해 미래유산을 선정하고 지원해왔습니다. 서울 사투리, 서울광장, 소설 운수 좋은 날 등 서울 시민의 일상과 문화를 보여주는 여러 문화유산들이 있는데요. 서울시 미래유산에 대해 서울연구원 민현석 연구위원님의 간략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근현대 서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담겨있는 문화유산을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하고 이를 미래 세대와 공유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서울연구원과 함께 서울 미래유산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서울 미래유산을 통하여 서울 시민에게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 가치를 알려주고 스스로 지키고 가꾸어 나간 일에 긍지를 가지시도록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서울 미래유산 민간단체 공모사업은 민간단체가 가지고 있는 창의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미래유산 보존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단체 공모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2013년부터 지난 2019년까지 총 44건의 민간단체 공모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사업 내용에 따라 미래유산 기록화 사업, 시민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시민 참여형 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미래유산 선정부터 교육, 기록, 개발까지 그동안 민간단체와 함께 다방면에서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군요. 오늘 이 자리에는 2016년 서울 처마속담 성북천 한옥동네라는 이름으로 서울 미래유산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직접 진행하셨던 문화기획학교 김영준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서울 미래유산 민간단체 공모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문화기획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기획학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노하우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교육, 지역 컨설팅 등의 사업을 해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문화기획 인력을 양성하거나 전통문화교육, 전통시장이나 마을 공동체 사업 등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에 참여하셨던 서울 미래유산 공모 사업의 대상 지역이 동소문동 2가 한옥마을로 들었는데요. 동소문동 2가 한옥마을이라고 하면 저도 한옥 사업을 함께 진행을 하면서 갔다 방문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4호선 한성대 입구역에서 내려서 골목으로 들어가면 정말 많은 한옥들이 있어서 놀랐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2016년 공모사업 대상 지역으로 동소문동 2가 한옥마을 선정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저희는 전부터 그 용산의 땡땡거리와 같이 보전 가치가 높은 마을 형태의 미래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의 생활사를 기록하는 작업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오래된 마을의 경우에 이제 한 장소에서 긴 시간 동안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온 공동체라는 그 사회적인 가치가 존재하는데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환경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이 저하되거나 그리고 이와 연결되어 나타나는 재개발이라는 그 투자의 논리가 늘 대립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도시한옥 밀집 지역은 특히 그러한 문제가 더 이제 첨예하게 나타나고 그 특수성이나 역사적인 가치로 봤을 때도 생활사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네. 이게 몇 군데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동서문동 2가 한옥 밀집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그 한옥의 밀집도나 어떤 접근성 그리고 주민 협의회 등의 자치 조직이 있는지 그리고 지역 고유의 문화 요소 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그 요소들을 고려하여서 동서문동 2가 한옥 밀집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봤을 때 최적의 지역이라 생각이 드셔서 선정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다면 공모 사업을 통해서 단순히 그 지역에 대한 사료를 수집하는 것 작업 이외에도 지역 주민의 가옥을 직접 방문하면서 지역 주민이 살아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시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구술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 마음을
여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처음 공모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헤쳐나가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동성운동 2가 한옥 밀집 지역은 80년대부터 재개발 이야기가 나와서 굉장히 오랫동안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묶여 있다 보니까 건물들은 노후될 대로 노후되었지만 수리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마을의 기반 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빈집도 꽤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곳에 살고 계신 분들은 동네 외지인들이 돌아다니거나 누가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좀 피로감이 높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초반에 그 동네에 오래 사셨던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조금씩 찾아뵈었고, 그 진정성을 설명드리고 인사하는 자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하는 일의 취지를 알리고 진정성을 전달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을 열고 조금씩 이야기를 들려주셨고요. 특히 그 지역의 이제 통장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통장님 덕분에 오래 30년 이상 사셨던 분이고 마을에 대한 애착이 많으셔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마무리하시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마을 행사도 진행하셨다고 들었어요. 당시 마을 행사 내용이랑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당시 반응 같은 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마을 행사는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이야기를 못 해본 다른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알리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더 애착을 가지실 수 있도록 오랜만에 여는 작은 마을 잔치 같은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안 골목에서 진행했는데 떡과 음식들은 동네 분여회에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골목에는 그간 기록한 기록물들이나 그 지역의 아이들이 그 동네를 탐방해보고 만들어 본 작품들을 전시도 했었고요. 네네. 한쪽에는 그런 전통 문양들을 판화로 찍어보거나 골목에서 찍은 사진을 바로 인화해주기도 하는 소소한 프로그램도 진행했었습니다. 1시간 정도 골목에 작은 자리를 마련해서 판소리 공연도 진행을 했는데요. 공연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아주 오랜만에 동네에서 주민들끼리 모여가지고 음식도 나눠 먹고 웃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굉장히 오랜만에 있었다고 말씀하셨던 어르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모여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은 야유회도 가셨다고 하셨거든요. 동네 이웃들과의 공동체에 대한 그런 기억과 그리움, 그리고 그것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런 함께 행사도 하시다 보니까 마을 주민분들과도 정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사업 진행 과정에서 혹시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그곳에 오래 살고 계신 어르신 중에 이제 집도 오래 세월 깨끗하게 잘 갖고 오셨고 그곳에서 장사도 하셔서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꼭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굉장히 시큰둥하고 문을 잘 안 열어주셨던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찾아뵙고 이제 문을 두드렸었는데 그때 진행했던 프로그램 중에 이제 지역의 어린이들이 그 동네를 탐방해보고 한옥과 그 마을들을 그려보기도 하고 작품으로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이들을 한 10여 명하고 같이 골목을 돌아다니다가 그 어르신 집에 가서 다시 들어가도 되냐고 여쭤봤는데 이제 아이들을 보니까 어르신이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웃으시더니 집 구경도 자세히 시켜주시고 굉장히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그 어르신께 이제 동네와 집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한두 번 마음을 열어주던 기억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굳어있던 마음을 조금씩 녹여가는 그 기억들이 남아 계신 거군요. 네, 2016년 문화기획학교가 기획했던 서울 처마 속 담, 성북천 한옥마을과 유사한 마을 기록화 사업이나 주민 홍보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나 조언 같은 게 있으실까요? 마을을 기록하거나 주민들과 함께하는 일을 할 때는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그런 진정성을 전달하고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업적인 공간이나 어떤 특정한 작업에 대한 기록보다는 일반 주민들의 다양한 삶에 대해 조사하고 기록하는 일이다 보니까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들 가운데 처음부터 거부감을 느끼거나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런데 그 지역에 오래 계셨던 어른들과 이제 통장이나 이장님 같은 대표분들을 처음 찾아뵙고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을 만나 친해지고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못하면 그 기획자의 의도에 맞지 않게 끌려가거나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제 기획자가 그 중심을 잘 잡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감 같은 게 있으신가요? 어르신들의 웃음이라든지 예전 기억을 말씀하실 때 그런 추억을 더듬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미래유산 보존 사업을 통해서 오래오래 더 계속 남고 또 후대에까지 물려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말 한옥마을이라는 특수성뿐만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과 마음까지 담아낼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 처마속 담, 성북천 한옥동네에 대한 기획 의도부터 마지막에 프로젝트 진행 시에 유념해야 될 사항과 조언까지 알차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번 미래유산 민간단체 공모사업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우리 미래유산에 꾸준하고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